알뜰맨, 디어유는 지금 주가 완전 하락 중이고 리오프닝 수혜를 봤는데 디어유 사야 디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2분기와 3분기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의 수혜로 매출을 많이 발생시켰고 작년부터 상장된 이후에는 리오프닝 수혜주로도 엮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디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도 2월 25일 날 21년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매출은 10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90.1% 상승이 되었고요. 그 다음 영업이익은 2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64.2% 상승된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주식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가 없었기 때문에 컨센서스 없이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매출이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판매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95%를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 에브리싱, 리슨, 레터 순이었습니다. 알뜰맨, 버블이 뭐야? 이용자가 구독료를 내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선정을 합니다. 개인톡처럼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이 아티스트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는 표와 같이 내가 개인톡을 받듯이 내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용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AI가 인공적으로 알아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버블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부류의 질문들을 모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일일이 하나씩 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태연님을 너무 좋아해서 버블에 가입을 한 후 태연님을 팔로우한 다음에 태연님께 질문을 합니다. 태연님, 점심 뭐 드셨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드셨어요와 관련된 질문들이 카테고리에 묶이게 되고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태연님이 답변을 해주면 그 카테고리에 질문된 사람들을 포함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답변이 일일이 다 발신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팬과 아티스트가 조금 더 가까운 사이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22년도 3월 3일 한양증권의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 한 해 동안의 매출 결과를 보면은요, 매출액은 400억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06.6% 상승이 되었고 영업이익은 13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신규 IP의 영입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높은 구독 유지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의 구독자 수는 올해 초 기준으로 140여 명 달성으로 작년 1월 대비해서 40% 늘어났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아티스트 및 셀럽 수도 상장 당시에 약 230명에서 280명 수준으로 늘었으며 1분기 내 300명의 IP를 보유하는 것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K-POP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 및 크리에이터로 반경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홈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말에 베타 버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ARPU의 증가와 수익성 증대로 흑자 기조 지속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ARPU는 에버레이지 리베뉴 퍼 유저로 유저 한 명이 결제하는 평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 안드로이드 서비스 론칭 또한 계획대로 개발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최근 시장의 악화와 의무보유 해제 물량 발생으로 주가가 부진하고 있는데요. 대주주의 의무보유 확약 비중이 컸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는 물량의 이동이 제한적이었지만 향후 6개월, 12개월의 오버행 수급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복합적인 시장 상황에 의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축소되었을 뿐이지 동사의 실적 전망치는 큰 변동이 없으며 여전히 신사업 영향 또한 보수적으로 적용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다음 2022년도 3월 7일 오늘 나온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런칭한 버블은 디지털 수혜를 입었고 리오프닝에 따른 콘서트 재개가 가져올 코어 팬덤 강화 효과로 입점 셀럽 영역 파괴가 가입자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셀럽은 K-POP 아티스트 그리고 스포츠 선수, 인플루언서 등으로 영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에이전시가 39개고 74개의 팀 그리고 267명의 스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스포츠 선수인 김연경, 최지만,
황대현 등을 영입을 했고요. 그 다음 3월에는 트레저헌터의 인플루언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해외 아티스트 이점 가시화로 구독자 증가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21년 말 기준으로 국내 비율은 28%, 해외 비율은 72%가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 안드로이드 마켓 진출을 하면서 글로벌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안드로이드 비중을 감안할 시에는 기존의 iOS 가입자보다 2배에서 3배 많은 신규 구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iOS 기반의 팬덤은 15만 명이기 때문에 최소 2배라고 하면은 30만 명이 유입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거는 이 버블이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세계적인 비중이 높다라는 것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앞으로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나라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버블의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RPU와 체류 시간 제고를 위해서 2분기 마이홈, 그 다음 3분기 라이브를 오픈하면서 콘텐츠 카테고리 확장을 시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 나와 있는 마이홈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NFT로 엮이면서 수익성이 조금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NFT로 뭘 할 수가 있느냐, 나의 방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브로마이드로 꾸미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온라인상의 굿즈를 구매하는 등의 그런 행위들을 NFT로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익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블의 구독자 OS 및 성별 그리고 연령 비중을 보면은요, OS는 안드로이드보다는 iOS가 지금 현재는 많은 편이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94%로 많은 편입니다. 10대가 저는 조금 더 많을 줄 알았는데 20대가 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 10대 이하가 24%로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월 24일날 뉴스원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프라이빗 메시지 플랫폼 기업인 디어유가 이 버블을 통해서 트레저헌터 소속 크리에이터 전용 프라이빗 메시지 앱인 버블포 트레저헌터를 오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익성도 크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3월 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에 따른 주가 퍼포먼스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디어유의 매출을 한번 구해보면요,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증가하는 폭은 매출이 42%고 영업이익은 무려 54%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난 레이트 기업 치고는 정말 많은 비중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는 나오지 않아서 제가 조사는 못했지만 이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증권이 목표 주가 6만원을 유지를 했고, 지금 현재 3월 7일 2시 15분 기점으로 해서 46,300원인데 이 46,300원 대비해서 목표가인 6만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약 30%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목표 주가를 구해보면은요, 2022년도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곱하기 PER을 곱하면은 목표 시가총액인 1조 374억 원이 나옵니다. 현재는 1조 197억 원이고, 그리고 이 목표 시가총액에서 발행주수를 나누니까 적정 주가는 47,204원이 나옵니다. 현재는 46,300원으로서 약 1,000원 정도 올라갈 구간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디어유가 과거에 주식 상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코로나 팬데믹의 수혜를 입었던 기업이지만 지금 현재 상장을 하고 나서는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리오프닝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콘서트를 가면서 내 팬덤이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이 강화된 팬덤을 바탕으로 해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은 리오프닝이든 코로나든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며, 더 나아가서는 크리에이터와도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 선수와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버블과 라이브를 통해서 NFT와 관련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매출을 높일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디어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고, 리오프닝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리오프닝주들이 많이 올랐기도 했지만 전쟁 리스크 때문에 리오프닝주들이 지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이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는 구간을 점차
지켜보시면서 리오프닝주들이 다시 고개를 들 때 맞춰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지금 눌릴 때 조금씩 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저항 구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디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